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카라이프 만들기 직카TV 가평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이 마음이 좀 그렇게 가볍지는 않네요. 아, 제가 전에 라이브 영상에서 이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서울에서 시청역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9명이라는 생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자, 우선 어제 7월 1일이었습니다. 서울 시청역 근방에서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제네시스 DH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요. 역주행에 인도를 올라타면서 그 인도에 있던 9명을 충격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운전자는 남성 68세로 뉴스에서 전해주네요. 그리고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아마 두 부류로 나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급발진 사고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이게 이제 자동차 메이커에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된다. 급발진 사고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급발진 사고는 노령 아니면 여성 운전자에게서만 일어나느냐, 이렇게 의문을 다시 이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추정하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자동차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편의시설 등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센서유들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의 이제 용량이 커지면서 그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이 돼서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안쪽으로 공기의 양을 조절해주는 스로틀 바디라는 부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오류가 일으키면서 이 스로틀 바디가 전개가 되면서 운전자가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엔진 회전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급발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디젤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엔진의 효율을 더 올리고 환경을 위해서 예비분사, 주분사, 그리고 후분사, 요 분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문제는 후분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분사된 연료가 엔진 오일룸까지 내려갔다가 블로바이 가스와 섞이면서 이 블로바이 가스를 재연소시키기 위해서 엔진 안으로 다시 밀어넣었을 때 연소되어 버리면서 RPM이 급상승하면서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 자동차 관련된 분들과 또 그리고 이제 메케닉들이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급발진 사고가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급발진 사고가 아닌데도 본인의 그 착각 또는 실수에서 발생되는 이 사고를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그런 운전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정말 급발진 사고를 겪은 그런 운전자들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70대 운전자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분은 내가 조작 미숙으로 이렇게 차가 급발진하는 사고를 겪었다고 진술하기도 해서 급발진이 자동차 결함에 의해서 발생이 100% 되진 않는다는 것도 일부 인정이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스컴들, 기타 유튜브 이제 등 매스컴의 반응을 보면은 대부분 많은 비중으로 급발진 사고다라는 확정을 좀 짓는 듯한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급발진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운전자의 성별 그리고 연령 또는 그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의 차량에 깔려있는 발판 매트 또는 운전자가 착용하고 있는 신발 등등 또 블랙박스 또 주변의 CCTV를 통해서 좀 종합적인 판단 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다각적인 부분에서 분석 판단을 했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자동차 관련 컨텐츠를 운영하는 채널을 갖고 있는 유튜버로서 이런 인명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기타 또 매스컴 또 우리 특히 요즘은 유튜브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의 신빙성을 조금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구독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튜버의 말이라면 정말로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솔직하게 사실입니다. 뭐 많죠. 제가 일일이 입으로 제 입으로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짜 솔직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정보라고 생각돼서 분명히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그분들의 내용은 보통 이런 겁니다. 급발진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중립에 기어를 중립에 넣으세요. 뭐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키세요. 그리고 뭐 안전한 곳에 속도가 붙기 전에 갖다 박으세요. 뭐 이런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데 제가 판단될 때는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요. 1초에서 3초 만에 급격히 RPM이 상승하면서 가속이 될 때는 그분들이 전달해 준 정보를 실행하기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운전자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가평은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급발진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다른 정보를 받아들였는 그런 정보는 실행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브레이크 페달에 올라타십시오. 핸들을 꽉 잡고요. 내 체중을 브레이크 페달에 다 준다고 생각하고 시트에서 엉덩이가 들릴 만큼 두 발로 브레이크 페달에 올라타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착각으로 인한 페달 조작을 하고 있다면 두 발이 동시에 브레이크 페달에 올라탄다면
그 착각에 의한 조작은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발 다 브레이크 페달에 올릴 때. 자, 두 번째. 제동력이 발휘되면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이 높아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가평, 차량이 급발진을 하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는 급발진을 할 때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분들은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100%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자동차는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디젤, 휘발유, LPG 모든 차량을 통틀어 가지고 브레이크 배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진공 부스트죠. 바큐um 부스트 장치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하이드로백이라고 부릅니다. 진공 모터가 됐던 피스톤이 하강을 하면서 스로틀 바디가 닫히고 그 사이에 진공이 발생된 것을 이 진공 부스터가 머금고 있습니다. 머금고 있다가 정상 작동이 되는 차량일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탁 올리면 진공은 저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나 공기가 새는 곳이었기 때문에 진공을 머금고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탁 올리게 되면은 밸브를 열어주면서 진공을 바깥으로 풀어주는 그 힘으로, 그 배력으로, 힘을 증폭시키면서 우리는 브레이킹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쓰는 힘보다 아주 작은 힘으로도 차를 제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급발진 추정 사고 때 철커덕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진공은 다 빠져나갔고 더 이상 진공을 머금고 있지 못하는 이 하이드로백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딱딱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번 탁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지금 듣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브레이크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나눠 밟지 마시고요. 두 발로 브레이크 페달에 올라타십시오. 핸들을 잡고 엉덩이가 들릴 만큼 브레이크 페달에 올라타세요. 제동 분명히 될 겁니다. 차를 세울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유용할 겁니다. 제가 지금 급발진 사고가 있다, 급발진 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혹시나 급발진 사고가 발생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하는 차가 튀어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행동이 최고일 겁니다. 이런 급발진 사고로 인해서 인명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발진 사고다? 아니야. 급발진 사고는 왜 노령과 여성에게만 발생이 되느냐? 그렇게 두 분류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급발진 사고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하지만 가평이 설명드린 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확률은 높아집니다. 요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들을 조금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함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가평이 어제 서울시청역 근방 사고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가평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가평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신빙성이 있다면
주변 분들한테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합니다. 엔진이 정지하더라도 브레이크는 작동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 느낌을 받으실 뿐이죠. 두 발로 브레이크를 올라타십시오. 온 힘을 들어서 엉덩이가 들릴 만큼 여러분들의 체중을 브레이크 페달에 실으십시오. 그게 제일 유용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뭐 그렇게 좋지 못한 내용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 것 같습니다. 제 내용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인명사고 9명이라는 분이 운명을 달리 하셔가지고 마음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조금 활달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가평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